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중국의 가오카오를 보러 가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날 학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응원하며 길가에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데요. 이 수능시험은 결혼이나 직장망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인생대사에 속하는 일입니다. 수능을 잘 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큼 남보다 더 출세하여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응시생은 1335만 명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역의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50만 명으로 수험생 900만 명은 대학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여기에 3천여 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 100여 개 남짓한 명문대 정원은 대학 전체 정원의 2%에 불과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자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다음으로 살벌한 경쟁이 펼쳐지는 취업 전선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올해 4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5.8%.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중국인들은 드물며, 지난해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의 짱단단 교수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한 글에서 16세에서 24세 청년의 실질 실업률은 46.5%로 청년 2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란 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앞둔 이들이 원하는 급여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计算机科学，不要月薪3000就行了。会计学，如果能入职头部，应届毕业生就有30万年薪左右了。自动化专业，年薪20到30吧。计算机，如果我毕业之后能拿到6000，我就满足了。信息对抗，希望考研之后第一年的应该是在8000以上。会计专业，1年15万左右吧。我是信管的，6、7千。自动化专业。 캠퍼스 안에서 다들 이렇게 장밋빛 꿈을 꾸지만 졸업 후 현실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3년 내내 장기화되면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로 취업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1100만 명의 졸업생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청년 취업시장이 그야말로 빙하기가 되었는데요. 就我昨天去我们学校的就业双友会看了一圈，虽然我还要继续读书，但是我就是感觉大家都不太找得到工作，你知道吧？就首先我都不说人文社科，就是在双友会里面要招聘人文社科的企业，我都没有看到几家，就它显著的比理工科少太多了。就尽管北大的人文社科已经是全国 top 了，但是还是没有多少家企业来招聘。我想问，大家都找到工作了吗？感觉今年的工作真的好难找啊！就以我自己为例吧，我求职是那种最简单的工作，就是一个普通的文职的一个工作。我从过年到现在都没有找到工作，我投了400多份简历，就是智联和 BOSS 直聘，全部都是已读不回。在我的老家，广东省华集县，我们村上近40年以来，一共出了63个大学生，其中大学本科有50多个，剩下的有几个研究生学历的，博士生也有那么几个。但是这所有的大学生当中，没有一个是有出息的，全部在工地上搬砖，要么在工厂里面打螺丝。 문제는 올여름 또다시 신규 대졸자 1200만 명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채용이 줄고, 심지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국유은행들조차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찌감치 취업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노점을 여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7일 인터뷰에 응한 이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你今年多大24，你是什么学历背景？大专，学的什么专业当时？计算机。计算机啊？对啊，那为什么不搞计算机去了？大专计算机不好搞嘛，就找不到工作当时。你干不过人家嘛。你尝试找了吗？尝试找了。你是什么时候开始决定要摆摊的？我是前年年底，因为我做这个从去年开始做的嘛，做了1年多了。去年年初，对，做了1年多了。那你家里人怎么看你摆摊这个工作？我家里人挺支持的，现在我爸我妈也都在跟我一起做这个。 틱톡이나 샤오홍슈 같은 중국의 플랫폼에 들어가면 2000년생 대졸자인데 내가 창업 1년 만에 2억을 번 방법이라는 영상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물론 대부분 조회수를 노린 영상들이지만 그만큼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 노동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기술직과 관련된 약 2200만 개의 일자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최근 10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대졸자의 32.1%는 졸업 후 6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 공부하겠다는 비율은 32.6%나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갈수록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고 대학 졸업자들은 명색이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힘든 공강일을 꺼리면서 나타난 수치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그나마 공장보다는 덜 힘들다며 배달기사로 일하는 대졸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 가운데 17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7만 6천 명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졸 여성들도 급격하게 배달 관련 일에 몰리면서 지난 한 해 중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5%가 증가했으며 사망률 역시 0.7%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00명당 75명의 배달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졸자들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여기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찾기 역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심천의 인력시장 모습인데 일거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많아 갈수록 하루 일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尽量3块钱啊，也希望大家听了外省能多挣钱。因为现在我会告诉你啊，整个广东省你可以看一下，除了文化部门有个别部门招，其他的所有部门全部暂停了。明白吗？这就是一个广东的现状，好吧？大家去外省是比这个选择，因为咱们是挣钱的，好吧？其他没问题，行吧？是吧？问一下这是去哪里啊？每个乡镇去。是在外省吗？对呀。多少钱一个小时啊23.6。 23. 지난 5월 초 대도시가 많은 남부지방인데도 경기가 안 좋고 돈이 돌지 않으니 일반 중국 서민들의 삶도 다들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吃馒头，你问他一天生活费多少钱？一天就10块钱呢。您都是在这边几点开始等活？六点多。 6点开始啊，等到现在，就每天大概是一天都有人。每天大概到什么时候啊？等到什么时候？每天晚上7点，有时8点，有9点。啊，晚上有夜班活，还有夜班活。哦，他都等1个礼拜了，一个活没干。1个礼拜了。1个礼拜没有活。唉，饭都吃不上了。现在工作是不好找了吧？今年太内卷了，全球都内卷了。你不光三亚不好找工作，全国都不好找。三亚全国各地都一样。现在送外卖不赚的挺多吗？干多少个小时啊？多有风险呢？咱妈那电瓶车骑的嗖嗖的，15个小时有的人干，15个小时啊！那一当反派，好多人打工的都走了，找不着活干，有的来这真正来这1个多月都没活干，都走了。 지난 4월 15일 중국 사천성 청도현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27살 청년 메이 시어리는 노동 분쟁을 겪어 당국에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무시당하자 중국인으로 사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현수막을 육구에 걸고 시위를 벌여 중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고압적인 당국의 통제에 중국 내 저항 심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